도둑을 감싸주고 복받은 친구.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선비가 있었다. 한 친구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 가난한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다가 겨우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다 보니 가난한 친구는 면목이 없었다. 이거 참, 아무리 친구가 부자라고 해도 매년 친구 덕에 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이구먼. 가난한 친구는 원래부터는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니 너무 힘이 들었다. 아이들이 며칠씩 굶어 기운이 쭉 빠진 채 다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아무래도 체면 차리려다가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싶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부자 친구를 다시 찾아갔다. 부자 친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난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 그래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원래도 오겠지 싶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다네. 두 친구는 함께 바둑도 두고 저녁밥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친구는 부자 친구와 반갑게 만나 이야기하고 놀면서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가난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잘 시간이 지나서야 부자 친구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영 염치가 없어서 원래는 정말 안 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구먼.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부자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아이고,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요새 사정이 썩 좋지가 않네. 가난한 친구는 그저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부자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요전에 어쩌다 보니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많이 잃었네. 집이고 논밭이고 다 잡히고 빚을 많이 졌지 뭔가. 당장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말일세. 거참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하네. 가난한 친구는 자기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도 딱한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을 먹은 뒤 가난한 친구가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부자 친구도 가난한 친구도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가난한 친구가 떠난 뒤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다. 아버님, 실은 제가 어제 아버님 방 앞을 지나다가 아버님과 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시 엿들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테니 손님을 다시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부자 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 길로 뛰어나가 친구를 다시 불러왔다.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함께 방에 들어와 앉으니 며느리가 엎드려 절한 뒤 말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송아지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은 이 송아지 한 마리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님께는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 송아지를 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부자 친구의 며느리는 얼른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다. 그러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송아지를 끌고 아무장에나 가서 팔아서 양식을 마련하세요.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양 말고 가지고 가세요. 가난한 친구는 해마다 이 집 재물을 얻어다 먹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덥서 받아올 수가 없어 주저하며 사양했다. 하지만 부자 친구와 며느리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왔다. 가난한 친구가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 깊숙이 넣어놓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건장한 젊은이가 나타나 떡하니 길을 막아섰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놔라. 송아지 판 돈 80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장에서 가난한 친구가 소를 팔아 돈을 받은 것을 다 보고 나서 은밀하게 따라왔던 것이었다.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로 위협하니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린 가난한 친구는 앞뒤 잴 것 없이 통사정을 했다. 아이고, 제가 실은 너무 가난하여 제 아이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 친구 며느리가 송아지 한 마리를 주는 바람에 그걸 판 돈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젊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까짓 거 내 알 바 없고 내 송아지 판 돈이나 내놔라. 가난한 친구와 젊은이가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거기, 무슨 일이요?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와 호령을 하니 그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젊은이는 그만 겁에 질려서 말을 하지 못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보절날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한테 몇 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렸다가 그동안 못 갚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도와주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 돈 80냥을 마련했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이거라도 갚으려고 하니 이 사람이 자기는 참는 김에 더 참는다고 일단은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먹이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젊은이가 자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젊은이가 포졸들에게 잡혀갈 것 같아 그렇게 둘러댔다.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실 웃으며 말했다. 아니, 자기 돈 갖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일이고, 돈 갖겠다는 사람도 나쁜 것이 없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 굶고 있는 자식들을 살려놓고 볼 참인 것도 맞는 말이네. 그거 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런 후 포졸들은 지나갔다. 세상에 별꼴로 다 싸운다며 낄낄거리며 웃었다. 포졸들 앞에서 가만히 서 있던 젊은이는 포졸들이 서서히 사라지자 그제서야 웃깃을 여미고 가난한 친구 앞에 납작 엎드려 절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요 근처 사는 만석구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 3대 독자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족한 게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모르고 그저 술주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 제 아버지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홧김에 집을 나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갑자기 온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놀랍기도 하여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다.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워낙 부족함 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겠는지라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마침 어르신 같은 어진 양반을 만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2, 3일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오래 굶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다. 아이들이 살리려면 한시가 바쁘게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계속 사정을 하였다. 잠시면 되니 같이 가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던 사람을 마음 잡게 만들어 주시는 일도 큰일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가 보았다. 조금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대궐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났다.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난한 친구를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켰다. 그리고 좀 전에 고개에 써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히 다 말씀드렸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8, 90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정한 기운이 넘쳤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 꾸지람을 좀 심하게 했더니 집을 나가서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자식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차인데 손님 은혜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도 가난한 친구에게 엎드려 절하며 고맙다고 말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젊은이와 그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후 돈보따리를 큰 걸 하나 앞에 갖다 놓더니 가지고 가라고 했다. 가난한 친구는 사양하였지만 젊은이는 이제 그동안 자신이 도둑질했던 돈이니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어르신이 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가난한 친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마다 못하고 돈보따리를 받아서 집에 왔다. 그리고 얼른 양식을 마련하여 식구들의 허기를 채워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덕이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 송아지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다. 가난한 친구는 당장 식구들의 밥을 먹인 뒤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젊은이에게서 받은 돈보따리를 들고는 도로 부자 친구를 찾아가 돈보따리를 턱 내놓았다. 그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이보게, 그러니 이건 전부 자네 목일세. 가난한 친구가 갑자기 커다란 돈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부자 친구는 하나도 믿기지가 않았다. 아니, 이보게, 이게 내 돈일 턱이 있나?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것이니 말이네.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자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몰라도 이게 내 재물이 될 수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져가게. 하지만 가난한 친구도 물러설 수가 없었다. 두 친구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며 친구가 가져가야 한다며 또 한참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친구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 정 그렇다면 이걸 반으로 나누세. 사실 젊은이가 준 돈 보따리는 반으로 나누어도 부자 친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다. 당연히 가난한 친구도 그 돈 보따리의 반만 있어도 평생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 있었다. 결국 두 친구는 젊은이의 돈 보따리에 있던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다.
구돈 보따리의 본래 주인이었던 젊은이도 그 후로는 마음을 잡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본래 친하던 두 친구의 이 젊은이까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새 친구가 오래오래 잘 지냈다고 한다.